오늘은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었죠?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원은 다각형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은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원이 무엇이냐? 자,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 자, 원을 그리면 우리가 뭘 원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을 뭘로 그리죠? 원을 컴퍼스로 그려요. 그죠? 왜 컴퍼스로 그릴까요? 우리가 종이가 있으면 한 점에 이렇게 점을 딱 찍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돌려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리가 항상 일정하겠죠. 이 중심으로부터의 모든 점의 거리가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은 평면도형입니다. 원은 평면도형이에요. 평면도형 위의 평면 위의 한 점. 여기를 보통 우리가 중심을 보통 우리가 O라고 표현을 많이 해줘요. 그럼 평면 위에 한 점 O로부터 어떤 거리? 일정한 거리. 무슨 얘기냐면 원 위에 어떤 점이든지 간에 중심과 이렇게 선을 이어 그으면, 선분을 이어 그으면 이 거리가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 어느 점이 됐든지, 원이 어떤 점이 됐든지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을 다시 그려봤을 때 여러 개의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뭐 여기를 점 A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뭐 여기를 B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C라고 할 수 있고, 뭐 D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원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길이라고 해볼게요. 길. 이 원 모양의 길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 A와 B 사이를 원 위를 따라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원 위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싶어. 그럼 이 친구는 원 위를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간 거잖아요. 우리 이 원의 일부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A와 B를 이은 이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 선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 친구를 호 AB라고 할 거예요. 호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위에 이렇게 생긴 곡선 모양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근데 A와 B를 잇는 이 선은 원 위를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도. 보통 우리가 호 AB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위에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긴 친구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얘기를 해줘요. 보통 호 AB라고 하면 그 있는 길 중에서 가장 짧은 걸 호 AB라고 하고요. 왜 이렇게 길게 이어진 이 호는 우리가 보통 중간에 지나는 점을 하나 추가해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다룰 친구들은 보통 짧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호 AB라고 하면 원 위에 두 점 AB를 잡았을 때
나누어지는 이 원의 일부분을 우리가 호 AB라고 표현을 한다. 그럼 호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원 위를 따라가는 길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도 존재할 수 있냐? 이번엔 C랑 D 사이를 최단거리 언제 최단거리죠? C와 D를 잇는 선분일 때 우리가 가장 짧은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원 위에 두 점을 이었다라고 해서 이 친구를 현이라고 할까요? 현 CD라고 할 거고요. 이 친구는 뭐랑 똑같아요? 모양이 선분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선분 CD랑 똑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 위에 두 점 CD를 이은 선분을 우리가 현 CD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친구가 있을 것이고 잠깐만요. 이런 친구를 우리가 딱 하나하나씩 해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 원을 두 점에 만나게 하는 직선을 우리가 이제 할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요. 원을 잘랐다라 그래서 할선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할선들을 했을 때 어떤 두 교점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 교점들을 이은 선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언제 가장 길어질 것 같아요? 보통 원 안에서 가장 긴 선분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현이 가장 최대가 될 때 그 현의 길이는 바로 원의 지름이 되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원의 지름은 한 원에서 가장 길이가 긴 현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호 AB와 현 AB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한 점 A와 B를 잡았고, 그럼 원의 중심 한 요쯤 되려나? 원의 중심을 우리가 한 요쯤 O라고 했을 때, 자, 호 AB와 선분 OB와 그리고 선분 OA를 이루는 그걸로 둘러싸인 이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이제 뭐처럼 생겼어요? 되게 부채꼴처럼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우리가 부채꼴 A, O, B라고 말할 거예요. 원 위에 두 점과 이어진 이 호 그리고 각각의 반지름으로 이 둘러싸인 이 도형을 부채꼴 A, O, B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채꼴의 어떤 각을 이루는 도형이 딱 하나 있어요. 각이 딱 하나 있어요. 여기는 각이라고 할 수 없죠. 곡선과 선분이기 때문에, 그죠? 각이 뭐였죠?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죠? 한 점에서 출발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래서 직선이어야 돼요, 각을 이루려면. 그래서 각은 한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 중심과 이루어진 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친구를 중심각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각 A, O, B와 같죠. 그래서 우리가 각 A, O, B를 부채꼴 A, O, B의 중심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A, B를 이은 이 두 직선과 두 선분과 선분 AB, 즉 현 AB와 호 AB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 이 친구를 우리가
활골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에서 나올 수 있는 도형이 부채꼴, 활골이었다는 점.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면 중심각이 180도인 잠시만요. 180도인 이 도형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친구는 다시 말하면 점 A와 점 B를 잡았을 때 선분 AB와 호 AB가 이루어진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활골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활골이 뭐였죠? 현 AB와 호 AB와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활골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 AB와 여긴 지름이기 때문에 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현 AB와 호 AB, 그러니까 현 AB, 호 AB 이렇게 이루어진 도형이기 때문에 활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 AB와 현 AB로 이루어진 도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다시 보면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 OA, 그러니까 선분 OA와 선분 OB와 호 AB와 이루어진 도형이기 때문에 부채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채꼴이면서 활골을 만족시키는 도형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 친구는 무엇이다? 반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그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몇 도예요? 180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반원일 때는 이 친구는 부채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부채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볼 건데 부채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이거를 어떻게 나눌까? 1도씩 나눴다 줘볼게요. 1도씩. 그러면 아니야. 처음부터 해봅시다. 자, 미안해요. 자, 부채꼴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 같은 그 부채꼴의 크기도 어떨까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너무 직선이 아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 당연히 또한 같습니다. 그쵸?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는 당연히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각 중심각이 1도인 부채꼴이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도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래도 우리 너그럽게 한번 보자면 얘가 1도예요. 그러면은 얘는 만약에 얘가 중심각이 30도라고 한다면 1도인 부채꼴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얘가 30개가 있는 거죠.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몇 배? 30배.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도 30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그리고 현의 길이는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다? 정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봅시다. 얘는 30도
얘는 90도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3cm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30도짜리가 지금 3개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3cm, 여기가 3cm, 여기가 3cm이니까 여기는 9cm. 중심각이 90도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9cm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부채꼴이 3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는 비례할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중심각이 45도라고 하고 여기를 45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긴 당연히 90도가 되겠죠. 이 친구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현을. 자, 그럼 중심각이 90도인 현은 현 AC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중심각이 45도인 현은 현 AB와 현 BC가 돼요. 그죠? 자, 여기서 정비례한지 알아보기 전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은지를 살펴보면, 자,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같고요. 중심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친구죠. 삼각형 OAB와 삼각형 OBC는 합동입니다. 그죠? 왜냐면 반지름의 길이 그리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SAS 합동이므로 우리가 현의 길이 또한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친구는 같다라는 걸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비례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어때야 되겠죠?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중심각의 크기는 분명히 2배예요. 중심각의 크기는 2배입니다. 하지만 AB와 BC는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AB 플러스 BC보다 어때야 돼요? 지금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ABC니까 AC 길이는 이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죠.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EAB. 근데 그러면은 AC는 EAB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죠.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심각의 크기는 2배인데 현의 길이는 2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정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하는 건 뭐다?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만 비례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A단계 문제는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